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셋단자연구소 이은율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276강으로 지명 이해에 관련된 14번째 시간입니다. 전국의 많은 시도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한반도 동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양양, 단양, 영양, 밀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양지 양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지 양자는 양지를 의미하고 벼시나 닭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지 양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언덕 부자에 해당되는 언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뀔 양자에 해당되는 태양과 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변화입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양지 양자여서 양지 양자가 표현하는 그 양지는 언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양지는 볕이 바로 드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렬하는 태양빛이 그대로 내려쬐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볕이 잘 드는 곳은 어둠도 바로 찾아옵니다. 해가 지면 바로 어둠이 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의 변화가 확실한 곳이 바로 양지입니다. 이런 양지 양자를 기억하면서 관련 지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양지 양자는 셋단자 101강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의 양자는 도울 양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울 양자는 덥다, 오르다, 높다 등의 의미가 있죠. 도울 양자를 해석해보면 머리두자와 입구자와 우물정자와 곧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물정자는 우물 깊은 곳보다는 우물 난간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우자는 예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울 양자가 표현하는 그 돕는 것은 예복으로 난간을 만들어 사람들을 위로 올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복을 입은 힘 있는 사람이 난간을 만들어주어 다른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힘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울 양자가 설명하는 돕는 것은 예복으로 난간을 만들어 사람들을 위로 올리는 것이라 설명됩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일정 관직을 가진 사람이나 상당한 명예를 지닌 사람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건너가거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장치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도울 양자를 사용하는 양양은 고구려 때에는 익현 또는 이문이었는데 고려 고종 8년에 거란의 침략군을 잘 방어하였으므로 양주를 하였고 방어사도 파견했었습니다. 그 후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강원도 양양부를 관음굴이 있다 하여 양양이라 불렀답니다. 양양에 처음 도울 양자를 사용한 이유는 거란의 침략을 잘 방어했기 때문입니다. 국난 극복에 중요한 도움이 된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도울 양자를 사용하고 좋은 볕이 있다 하여 양양이라 정한 것이지요. 양양은 예복으로 난간을 만들어 사람들을 위로 올린다는 의미로 도울 양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의 단자는 붉을단자입니다. 붉을단자는 붉다 또는 정성스럽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붉을단자를 해석해보면 붉을단자는 막힐 경자와 한일자와 점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붉을단자가 표현하는 그 붉은 것은 막혀있는 가림막 안에 물질의 색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의 상태를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항아리 안에 넣은 발효된 음식의 색깔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색깔을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붉을단자를 사용하는 단양은 연단교양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단양은 고려 초에 단산현으로 고쳤고 충렬왕 17년에 원나라가 침입했을 때 사람들이 유치 단결에 위침을 극복하자 조정에서는 그 공을 기려 간물을 두고 충수강 5년에 단양군으로 승격했습니다. 이 단양이란 말은 연단교양이란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단양은 예로부터 제2의 유금강이라 불릴 만큼 경관이 아름다워서 정도전, 이황, 이지양, 유성룡 등 많은 인물들이 이곳에서 수학했었습니다. 연단교양의 연단이라는 말은 신선이 먹는 환약을 말하는 것이고 교양은 빛이 골고루 따뜻하게 비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단양은 신선이 다스리는 살기 좋은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단양에 붉을단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연단교양에서도 찾을 수 있고 단양의 지질학적 특징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양의 지질학적 특징은 표적표의 사양질 토양이나 적광색 사양질 토양이나 또는 석회암이 풍화된 적색 점토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땅의 색깔이 상당 부분 적색 계통인 이유도 있습니다. 단양은 붉은 땅에 따뜻한 봄볕이 일품인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영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의 영자는 꽃뿌리 영자입니다. 꽃뿌리 영자는 꽃뿌리를 의미하고 꽃뿌리는 꽃잎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명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꽃뿌리 영자를 해석해보면 풀초자와 가운데 앙자로 구성되어서 꽃뿌리 영자가 표현하는 그 꽃뿌리는 풀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꽃뿌리 영자를 사용하는 영양은 꽃뿌리처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볕 좋은 고을이라는 의미지요. 식물의 구성 중에 꽃은 가장 상부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영양은 경상북도 봉화군
영양군, 청송공원을 묶어서 BYC란 별칭이 있을 정도로 오지이며 그 중에서도 평균 해발고도가 가장 높습니다. 영양군은 태백산맥이 동남 방향으로 뻗어서 많은 대소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북고 남제의 산간 분지상의 지역을 이루고 있어서 햇볕을 받기에도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신라 때에는 고원이라 불렸으며 고구려 장성 때 잠깐 고구려 땅이 되었다가 신라에게 돌아왔고 이후 영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오지인 만큼 대기질이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 영양군 오면 중에 하나인 수비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밤하늘이 어두워서 별자리를 관측하기 좋은 덕분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되었을 정도입니다. 공기가 깨끗하고 빛공해가 적어 별이 잘 보인다는 특징 때문에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도 있습니다. 이런 영양군이 꽃뿌리 영자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이라 보입니다. 영양군은 식물의 꽃뿌리처럼 신라 지역의 꽃뿌리 역할을 하는 높은 곳에 따뜻한 봄볕과 아름다운 밤하늘을 간직한 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의 밀자는 빽빽할 밀자입니다. 빽빽할 밀자는 빽빽하다, 촘촘하다, 가깝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빽빽할 밀자를 해석해보면 지붕면자와 반드시 필자와 밀산자로 구성되어서 빽빽할 밀자가 표현하는 그 빽빽한 것은 하늘 아래 어떤 산에든지 반드시 채워진 나무들의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산이라면 어떤 산에든지 빽빽하게 나무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죠. 이런 빽빽할 밀자를 사용하는 밀양은 빽빽한 산림과 광활한 평야의 고을이란 뜻입니다. 밀양은 밀벌, 미리벌, 밀성, 추화건 등으로 불리다가 고려 공양왕 때 공양왕 진조무의 내양이란 이유로 밀양부로 습격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밀양은 영남 알프스의 수많은 봉우리 중에 어떤 봉우리로 여기는 가지산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취산, 신불산, 운문산으로 이어지는 영남 알프스의 중심이지요. 특히 가지산은 진달래와 철쭉 군락지로도 유명해서 현재에도 100만 제곱미터 안에 20여만 그루가 군집해 있는 철쭉 천연기념물 중의 하나입니다. 밀양의 대표산인 가지산에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지요. 그리고 가지산의 지맥이 북동쪽으로 융기해 있어 산세가 험준한 산간지대를 이루었지만 남쪽에는 낙동강과 밀양강 유역의 광활한 상남평야, 하남평야가 전개되어 곡창지대를 이룹니다. 양지 양자를 사용하기도 충분한 조건인 것이죠. 밀양은 가지산 등의 빽빽한 산림을 이루고 있어서 빽빽한 밀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광활한 평야가 전개되므로 양지 양자를 사용하여 밀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양지 양자를 지명어로 사용하는 지역 가운데서 한반도 동부지역에 해당하고 있는 양양시와 단양군과 영양군과 밀양시의 지명 해석과 유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기분으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